계속해서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박원곤 교수님이 준비하셨죠? 예, 부모님 댁에 한 대씩 놔드려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아버님 댁에 보일러를 놓아드려야 된다, 뭐 이런 유행어가 있긴 했는데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아마도 수년 안에 이걸 한 대씩 놔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네, 뭘까요? 보일러는 아니고요.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 이게 뭐죠? 어떤 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칼 군무를 추는 로봇들. 무용수들과의 호흡도 찰떡궁합인데요. 네. 고난도 동작도 척척 해냅니다. 로봇인데, 어머. 무대가 끝난 후에도 인기는 계속됐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자 1억이 넘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금세 완판이라고 표시됩니다. 저렇게 비싼데 완판이라고요? 예.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성큼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네, 로봇이 저렇게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할 것 같아요. 뭐 밥만 같이 안 먹지, 한 집 식구 아니겠습니까? 예, 반려동물도 돌보고 가위바위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나름 고충이 있다고 하는데요. What's the hardest thing about being a robot? Trying to learn how to be as human as you guys are. 인간 되는 것이 어렵다. 아우, 답변도 참 잘하고 신기하고 약간 섬뜩하기도 한데, 아니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고가의 로봇이 완판됐다는 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방금 보신 건 중국 유니트리에서 만든 H1이라는 로봇인데요. 네. 사실 완판에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업체가 뭐 극소량만 팔았다, 마케팅 전략으로 깜짝 판매하고 중단했다, 뭐 말들이 많은데요. 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로봇 상용화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맞아요. 최지식 교수님, 앞서 살펴본 로봇이 그러니까 피지컬 AI인 거죠? 네. 피지컬 AI란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똑똑한 AI인 챗GPT 같은 것을 머리로 하고 로봇같이 움직이는 물체를 몸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네. 크게 보면 AI가 탑재된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해당되고요. 그 끝판왕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인 거죠. 이게 끝판왕이군요. 네, 지금까지 로봇은 서빙 로봇, 용접 로봇 같이 특정 용도에 맞춰 제작됐는데요. 네. 근데 우리 주변 공간은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더라도 싱크대, 높낮이 이런 것들이 동선이 사람의 몸에 잘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이런 환경에 사람의 형태를 한 휴머노이드가 그대로 들어가서 여러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까 춤추는 로봇을 보니까 사람인 저보다도 잘 추고 뻣뻣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자를 들어서 어디론가 옮기는 것 같은 규칙성이 있는 일은 이제 잘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기술 구현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손가락 관절이거든요. 손가락 관절. 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달걀을 손으로 집어서 옮기기도 하고 캐치볼도 가능한 수준까지 왔는데요.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로봇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예전엔 사람이 상황마다 일일이 명령을 하나씩 프로그램해서 움직였는데요. 이제는 AI가 행동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입니다. 와. 그래서 누가 데이터를 더 잘 쌓고 더 잘 학습하는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 지금 테슬라를 비롯해서 구글, 메타 같은 이 빅테크 그룹들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참전 중인데요. 네.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3억 달러에서 2035년이면 126배에 달하는 약 380억 달러까지 달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망이 밝네요. 저 로봇을 지금 산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네, 일단 중국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번에 판매했던 로봇 중 하나가 모델이 2천만 원이 안 되는데요. 몇 년 전 로봇 팔 한 대 가격 정도가 됩니다. 네네. 게다가 중국은 휴머노이드 공급망이 63% 정도를 갖고 있어서 이제 시제품을 설계하고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까지 다 중국에서 가능합니다. 네네. 여기에 지난달 상하이에 대규모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장도 개장을 했는데요. 100대 넘는 로봇이 이불을 개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것들 집중 훈련해서 데이터 수집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학습해서 로봇이 더 똑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도 옵티머스 로봇을 대당 한 대에 3천만 원 정도로 판매할 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형차 한 대 가격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죠. 세상에 일가정
무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멀지 않았네요. 2050년까지 약 6억 5천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 돼서 네. 활용되는 범위가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네네. 당연히 산업 현장에도 투입될 거고 머스크도 올해 옵티머스를 테슬라 공장에 배치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 것처럼 로봇이 어둠 속에서도 일할 수 있고 24시간 일할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을 사람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가정에서도 간단한 가사 일을 돕는 정도는 잘 할 것 같고요. 아, 정말 상상의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무엇보다도 피지컬 AI는 국방 분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AI 투자하는 전체 규모에서 국방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88%나 돼요. 와. 나머지 국가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방대한 전장 상황을 분석을 하고 또 정확히 타겟팅을 하고 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AI 군사 분야 투자를 상당히 느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례로 타임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초의 AI 전쟁이라고 표현하기까지도 했는데 이제 스스로 이제 목표물을 설정을 해서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AI 드론 역할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거예요. 근데 문제는 AI의 군사적인 사용, 이것을 규제하는 국제적인 어떠한 규범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로봇과 인간이 싸움을 하는 그런 미래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로봇 병사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봇 밀도 1위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휴머노이드와 로봇과 AI가 결합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피지컬 AI 분야에 있어서는 투자나 개발이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한국에서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휴머노이드가 많이 개발돼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 경쟁력이 미래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참 부단한 관심과 노력이 꼭 필요하겠습니다.